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공천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배제가 결정이 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사람들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박차고 나와서 뭐 이낙연당 쪽으로 가든지 무소속으로 가든지 뭔가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읍소를 하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좀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문 약속,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이 함께한다라는 약속, 통합 이런 것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기본 전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자신의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서울 중구 성동갑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을 했고, 이제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공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유권자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경성동갑에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속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임종석 자신과 거리를 뒀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 서울시당하고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지만 이재명 쪽의 대선 캠프가 거절을 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문 갈등설이 타다해서 선거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그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SNS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참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그때 이미 친명 진영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후다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임종석 전 실장 이번에는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양산회동에서 이제 이 양산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단독으로 면담도 했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했던 명문정당, 여기서 명은 이재명, 문은 문재인, 그래서 명문정당, 용광로 통합, 이제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었는데 그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일부 친문 인사를 잘 살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3명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핵심 인사가 바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 살펴봐달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임종석 전 실장을 잘라버렸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날지 말지 또는 어디로 갈지 또는 새 규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임종석 전 실장이 앞장서서 새를 규합하면은 도대체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모일 수 있을 것인지 조국 신당 쪽으로 가서 몸을 의탁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본진 캠프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는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분당 상태에 있다는 임종석 전 실장 여기에 이제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만 거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는 친문계가 우르르 탈당을 해서 별도의 정치 세력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갈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57세입니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용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한양대 홍학생회장을 했고 전대협 의장 출신입니다.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서울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1990년에 대법원에서 임수경 밀입북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임종석이 신출 규모를 한다. 도대체 경찰에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임종석을 검거하면은 2계급 특진에 당시 돈으로 1,000만 원 현상금을 내걸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임종석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재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읍소를 하는 그런 입장에 취할 줄 본인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독자들 반응도 이제 국어를 하는 거냐, 지푸라기를 잡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반응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종석이도 싫고 죄명이도 싫다. 나갈 배짱은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것이냐. 4월 12일쯤 목련이 필 때면 그대가 그동안 사이비 교주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이비 신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문재인 아들 불법 취업건에 대한 비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고양이 앞에 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 애구 자존심도 없고 뭐 이런 말도 있고 보궐하는 모습에서 586의 비굴함을 본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임종석 같은 게 공천을 못 받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천운이라고 본다. 결국 빌고 투항한다는 거냐? 임종석 너도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잘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전현인지 뭔지 하는 인간과 피 터지게 싸워봐라. 그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지막 길일 테니. 그러니까 경상동갑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야권 쪽에 표를 이제 분열을 시켜라 이런 거죠. 전현희가 절반쯤 가져가고 임종석이 절반쯤 가져가면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서가 상황은 끝났다. 허물켜지 말고 탈당하거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하겠다라는 말은 입에 담지 않았지만 아무튼 당 지도부의 답변을 듣고 최종으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